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가 있을 거고, 이제 다음 시간은 공판을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공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공개된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이제 판결한다. 그래서 우리 이걸 공판이라고 해, 줄여서. 심리가 이제 증거 같은 거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뭐 변론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심리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 조사는 어디서 하냐면 공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법원에서 합니다. 이 수소 법원이란 말은 공소를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거야, 소를. 이 법원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그런데 요 증거라는 게 수사가 시작이 돼서 공판이 시작이 되는 날짜를 공판 기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일 이렇게 불러. 기일.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누가 어제 며칠 전에 글을 좀 봤는데 하여튼 경주라는 그 시장이 문제가 좀 있어요. 경주 시장이라는 놈이. 예전에 그 쪽발이한테 뭐 보내려다가 난리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경주시에서. 경주 가면은 문무왕 능이 있잖아. 대왕암인가. 거가 원래 대본이라는 게 맞는가 봐요. 대본. 원래가 대본에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인가 봐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걸 봉길리라 그랬는가 봐요. 이제 대본은 뭡니까? 우리나라 큰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걸 줄인 거야. 좀 약화시킨 거야. 봉길리라 그랬는데, 해방이 되고 이제 다시 대본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최근에 봉길리로 바꿨는가 봐요. 하여튼 이상한 새끼야. 여기 일본 말입니다. 아니, 공판 날짜 그러면 얼마나 좋아. 기일 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필요한 증거들을 조사는 못하죠. 조사는 어디서 해야 돼? 공판정에서 해야 되니까. 증거를 잘 뭐 해놓는다? 보존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증거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증거 보존은 물론 검사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누가 많이 해? 피고인 측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증인을 해놓는다 할지 이렇게 증인의 그걸 말을 받아놓는다 할지 사전에 물적 증거를 사전에 조사해 놓는다 할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지금 증거 보존이라 그래요. 여기는 수사 단계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을 우리가 피내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보존은 이건 청구를 합니다. 누가 청구를 하냐 그랬더니 피의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공판 기일 전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고 이들의 대표하는 누구도 할 수 있어. 변호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는 안 하는데요.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있다.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청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청구를 하냐. 아직 법원이 없죠. 판사한테 합니다. 판사. 지방법원 판사한테 하면 판사는 이제 보존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존된 증거는 이제 뭐 한다? 나중에 공판정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뭐 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증거 보존이라 그래요. 요게 시험에 간혹가다 잘 나와요. 점수 주려고 냅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증거 조사는 공판정에서 법원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수사 후 공판이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이에 증거가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증거를 보존하였다가
공판 시작되면 보존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증거로 사용합니다. 184조입니다. 증거보존 청구는 누가 하냐 그랬더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존하기 아니하면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회 공판기일, 이 공판기일이란 공판은 날짜라 그랬었죠. 이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이 한 거는 뭐 50번도 합니다. 맨 처음 한 거를 뭐라 그래? 1회 공판. 두 번째 하면 2회, 3회, 4회. 일반적인 한 4, 5회 합니다. 작은 것들은. 그리고 막 복잡한 거는 막 80회까지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하는데 이때 판사에게 이제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청구한다. 그러면 기억입니다. 첫째 이제 뭐가 나오냐. 변호인이 청구하는데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요 변호인이 말이에요. 나중에 변호 펴겠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반대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역으로 암기를 하자고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못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두 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였더라? 전문증거 동의가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저 중앙대 학생이 말해줬잖아. 명시적으로 반대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만 안 하면. 이게 전문증거도 제일 중요해. 그 나중에들 기피 신청이 그래요. 두 개. 두 번째, 이번에는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각종 뒤에 취소, 취하, 포기 나온 거. 취소, 철회, 포기 이런 거. 최근에 많이 나온 그러면 봐봐. 변호인이 상소 제기를 취하려면 그 뭐지 그거? 취소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면 틀렸어요.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찍으세요. 뭐라고?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만일에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서 봤을 때 전문증거 동의와 기피 신청과 뒤에가 뭐한다? 각종 취소, 취하, 포기, 철회가 들어가 있는가? 요거 빼고 나머지는 뭐야?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럼 만일에 시험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나왔어. 그건 뭐야?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찍어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온 게 증거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피내사자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수사가 시작돼야 되고 1회 공판 기일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청구해야 됩니다. 공소 제기 전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후라도 할 수 있죠. 공판 열리기 전이면 할 수 있고요. 만일에 1회 공판 기일 전에 청구했는데 공판이 시작돼 버리면 보존할 필요 없죠. 막바로 마음대 조사하면 됩니다.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는 청구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항소는 이미 공판이 시작된 지 한참 후지 대부분 이런 거 안 됩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판사입니다. 법원 아닙니다. 증거 보존은 항상 나오면 누가 관련돼 있다? 법원이 아니라 누구? 판사입니다. 그러면 보존에서 뭘 하는가에 됐을 때 뭘 하는가는 읽어보고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피의자 신문은 못합니다. 왜 못해? 피의자 신문은 누가 합니까?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 피고인 신문은 공판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일에 문제 볼 때 압수수색 검증에다가 가운데 살짝 뭐가 들어가?
피의자 신문이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조심합니다.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1항의 청구를 할 때는 그 서면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는데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조심합니다. 소명이 있고 증명이 있는데 아까 우리 증명은 뭐였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증명이라 했었죠. 소명은 그게 아니고요. 의심할 정도면 됩니다. 배제가 아니라. 의심할 정도면. 그러니까 소명이 좀 낮죠? 증명한, 입증하는 취지가. 그런데 우리는 증명입니다. 소명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소명 사유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암기를 해 놓습니다. 이거 다 수년에 한 번씩 나와요. 기피 사유, 증거 보존 청구 사유, 참고인 증인 신문 사유, 상속권에 거기도 한 서너 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요 정도만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항, 1항의 청구를 이제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때는 3일 이내 항고입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합니다. 보존 결정을 하면 뭐로 불복을 합니까? 보존하면 되는 거지. 불복은 3일 이내 항고입니다. 즉시 항고 아니에요. 그냥 항고입니다. 185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존된 서류는 어디서 보관하냐면 이제 판사 소속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보관해놔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죠. 어떻게 해놨는가. 그랬을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고? 요것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법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설마 그냥 답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증거 보존은 무조건 누구 관련돼 있어? 판사의 법원하고 관련 없어요.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된 증거는 수임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고 이때 보존된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조서죠? 몇 조? 311조입니다. 당연히 증거 능력 있죠? 성립의 진정 특시에는 필요할 수 없고 보존된 증거는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 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했던 겁니다. 니을도.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 있다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 증인이 한 말, 증언, 요것이 있다는 말이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증인이 말한 것도 있고 피고인이 반대 신문한 것도 조서에 기재가 돼 있을 거라고. 이거를 말하냐, 이거를 말하냐에 판례가 있는데 우리는 뭐를 말한다? 여기를 말한다. 여기를 말한 게 아닌다 그랬어요. 배웠죠 저번에? 그래서 증인신문조서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요 증인이 말한 증언 부분이 당연히 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반대 신문한 것 이것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우리 저번에 증거할 때 배웠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증인신문할 때는 당연히 날짜 같은 거 언제 한다는 거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해라 그 말입니다. 왜? 어서 참여를 해야 하면 반드시 문다 그럴 거 아닙니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않은 겁니다.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 기회를 안 줬냐? 위법이죠? 이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하합리 이렇게 나온다고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증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안 되죠. 지금 증인이 말한 신문조서는 뭐야 이거? 전문 증거입니다. 적법, 임의성, 본래. 본래에서 나오는 게 뭐죠? 전문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립의 진정 311 다 이거 어디서야? 전문 증거에서 나온 거예요. 위법해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도 뭐 반대신문 해야죠. 이걸 통지를 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참여를 못해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건 위법한 거예요. 뭐 성립의 진정은 함정이에요. 특신 다 함정이라고. 아예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있고 그 기준점은 적법 절차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절차. 그러면 절차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날짜를 통지해줘도 자기가 싫으면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 위반 아니다. 통지 안 한 것은.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하자가 뭐가 돼? 치유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목격자나 피해자가 있는데 우린 얘를 뭐라 불렀냐면 참고인이라 불렀습니다. 참고인. 그리고 얘가 이제 법관 앞에 가면 이 얘가 뭐로 바꿔지냐면 증인으로 바꿔집니다. 증인. 맞죠? 목격자나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 있으면 진술하면 얘를 뭐라 그러면 참고인. 법관 앞에 가면 뭐가 돼?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정확히는 안 배웠지만 얘가 참고인 단계에서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러도요, 안 나가도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도, 예전에는 잘 갔는데 요즘 안 갑니다. 왜? 사람들이 법을 다 잘 아니까. 잘 아니까 안 갑니다. 예전에, 다른 학원 있을 때 영어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사기 사건의 피해자예요, 피해자. 근데 이제 경찰에서 오라는 거야, 검찰에서 오라는 거야. 그럼 일반 사람은 피해자도 보든 일단에 경찰이나 검찰에 오라면 뭐야, 무섭잖아. 특히 그 영어 선생은 성격이 유난히 더 여성스러워. 막 수업하다 울어. 막 영어 문장하다 울다 그래. 학생들 보고 그래. 울어 막. 얼마나 무섭겠어. 나보고 전화 좀 해달래.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가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뭐 화를 내서 알았어. 가. 그럼 내가 전화해줄게. 그래서 그날 내가 누구누구 내가 어떻게 전화해 줍니까? 놔뒀지. 갔다 오더니 그냥 고맙다고 해서 왜? 그러니까 어서 오시라고. 너무 잘해주는 소리. 역시 대한민국은 빽이 중요하대.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가니까 고맙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밥 사주고 막.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뭐가 있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안 나가면 강제로 꼭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선서할 의무 없습니다. 우리 형법 시간에 배웠어요. 허위 진술하도 뭐다? 무죄입니다. 무죄. 허위 자백을 하면 뭐가 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돼. 근데 자백은 내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봐놓고도 뭐한다? 못 봤습니다. 맞죠? 봐놓고도 못 봤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봐도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무죄입니다. 허위 자백만 안 하면 돼. 지가 범인이라고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찰관들은 뭐한다? 이 사람들 말은 뭐만 하는 거야? 그래서 뭔 뜻이야? 참고만 해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이에요. 하지만 얘는 선설해야 돼. 여기서 거짓말하면 우리 배웠던 뭐가 되는 거야? 위증죄가 되는 거야. 가서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 출석까지 했어. 근데 물어보도 말할 의무가 없어요. 여긴 증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찰입니다. 어떤 사건의 결정적인 참고인이 꼭 수사에 필요한데 안 나옵니다. 나와도 말을 안 해요. 이럴 수도 있죠. 걔가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데, 이랬을 때 검사는 이 참고인을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판사에게 얘를 뭐로 신문해 주세요? 증인으로. 그럼 이제 판사가 부르면 뭐가 돼가 이제 법관이 증인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판사가 얘를 불러가지고 증인신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서를 작성하겠죠? 맞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검사는 뭐를 하는 거야? 이제 검사가 이놈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죠? 증인신문한 내용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판정에 제출할 겁니다. 이걸 참고인 뭐라 그런다? 증인신문 청구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의 결정적인 참고인이 안 나오는 거야. 와도 말 안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검사는 청구를 하는 건데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그 데모할 때 많이 했어. 데모할 때 학생들. 지금도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으며 출석하더라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수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이 참고인을 증인신문해 줄 것을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을 참고인 증인신문 청구라고 합니다. 자, 증인신문 청구.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거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는 제1의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판사에게 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요, 번복 염려 아닙니다.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아니고 사유가 두 개입니다. 불출석이나 진술 거부입니다. 그럼 왜 진술 번복을 집어넣어놨습니까? 옛날에는 세 개였어요. 옛날에는 사유가 세 개였다고요. 출석을 거부, 진술 번복, 진술 거부 세 개였는데 번복은 빼버렸습니다. 알았죠? 왜? 참고인 진술을 하고 나중에 번복하면은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참고인 진술을 뭐로 제출하면 돼? 탄핵 증거로 제출해가지고 법관의 심정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번복은 뺐습니다. 사유가 두 개입니다. 출석 거부하고 뭐하고? 진술 거부입니다. 이거는 검사만 청구한 겁니다. 왜? 이건 수사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 그리고 이 참고인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해버릴 수도 있죠. 불복 못합니다. 이유는 법에가 없어요. 역시 1항의 청구를 할 때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제4항, 당연히 증인신문하니까 판사는 이제 피고인 피의자에게 날짜를 통지해 줘야 되겠죠. 반대신문회라고 날짜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때 증인신문한 그 서류는, 조서는 판사가 보관한 거 아닙니다. 왜? 이거 지금 검사가 좀 수사하려고 청구한 거잖아요. 당연히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검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참고인 신문 청구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수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증거보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증거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법원에서 보관하지만 참고인 증인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누구한테 보낸다? 검사에게 보냅니다. 둘 다 311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증거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자, 1회 공판 기일 전에 청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판사에게
판사 요놈 조심하고 압수수색 검증 나오잖아요. 이때 피고인 신문, 피의자 신문 들어간 거 항상 체크해요. 문제 볼 때마다. 2항. 틀렸죠? 여기는 서면을 해야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검사는 증거보존 단계에서 공동피고인 증인신문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공동피고인 증인 되잖아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입건되기 전, 입건이 뭡니까? 수사 범죄 인지죠? 입건되기 전이니까 수사 전이죠. 청구 못합니다. 증거보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기각결정입니다. 3일 이내 항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은 못하나 공범자들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판기일, 일회 공판기일 전에 됩니다. 재심이란 것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미 유죄가 확정된 후에 하는 걸 뭐라 그래? 재심. 이건 일회 공판이 아니라 수십 회 공판이 끝난다는 후에예요. 안 됩니다. 3번. 증거보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검사도 청구할 수 있고, 일회 공판기일 전에 쭉 나오는데, 자,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안 들어가 있죠? 항상 읽을 때만 조심해야 돼. 함정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번,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한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안 나오죠? 출석 또는 진술 거부. 이것도 번복 들어가 있는가 봐야 될 거고, 누구만 청구한다 이거? 검사가. 누구한테? 판사에게. 3번. 판사는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때는 이거 당사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증인신문한 후 이에 관련 서류는 증거보존한 거 아니죠 지금? 검사 청구엔 증인신문한 거예요. 검사에게 보내줘야 되겠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당이고 청구한 사람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만다 소명한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수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수사 종결인데 여기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수사 종결을.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파트가 아닌데 왜 신경을 써야 되냐? 바로 금년에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이게 3월인데 시행은 6월부터 합니다. 하는데 6월 맞을걸? 그런데 그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이 없었어요. 경찰이.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찰에게 이번에 준 게 수사종결권하고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버렸어요. 알았죠? 요 두 개 때문에 누가 날아가 버렸어? 주어부리가 날아가 버린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회에도 막 저 권한을 좀 축소시키니까 지금 누가 달라붙어? 이제 누가 하고 있어 지금? 법무장관 누구야 그게? 추미애가 하고 있나? 그러니까 검찰에 잡아 죽여보려고 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경찰 시험에서는. 그래서 아직 시험은 당연히 안 나왔죠. 나온 다음에 내년부터 나오는데 이건 조문을 잘 봐야 돼요. 알았지? 나온 다음에 어차피 조문 나올 거예요. 그건 낼 게 없잖아.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뭔 사건이 됐든 고소사건이든 고발사건이 하여튼 뭔 사건이든 수사가 했을 때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경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가 있을 거고 혐의가 없을 때도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경찰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있거나 혐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송치입니다.
뭐해라고? 공소제기라고. 공소제기는 검사만 합니다. 검사의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합니다. 언제까지 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낼 때 혹시 그 조문을 물어보니까 뭐 3일 검토를 언제? 지체 없이야. 이런 것도 지체 없이 보내야 됩니다.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가 뭡니까? 혐의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의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나는 첫째, 내가 그거 나온다는 게 안 나올 때도 있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함정을 여기다 걸고 싶다고 했는데 출제한 놈은 날짜가 어려울 수도 있죠. 나는 송부와 송치를 뭐 한다? 좀 내고 싶다. 내가 출제한 것 같으면. 그래서 나는 이걸 구별하는데 또 다른 놈 뭐야? 언제 보내는 거 언제까지야? 지체 없이. 됐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읽어 들어갈게. 좀 이따 다시 보고. 그러면 이제 검사는 요 송부된 혐의가 지금 없다고 보낸 거죠? 그러면 검사는 요걸 검토를 합니다. 검사가 한번 더 검토, 정말 혐의가 없나?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검사는 여기서 뭘 할 수도 있냐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은 거고 누구 마음이야? 검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재수사를 요구 안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죠.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구가 안 했을 때는 이때는 관련 서류 있잖아요. 아까 보낸 거 있잖아. 이 서류 보냈잖아. 서류 송부시켰잖아. 이걸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사경에게 반환합니다. 며칠 이내 반환해야 된다? 90일 이내 반환해야 됩니다. 90일. 됐죠? 첫째, 여기가 하나 조심합니다. 첫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뭔 사건에 관계없어요. 혐의가 범죄 사실이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뭐한다? 송치를 하고, 그 밖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에게 사건을 뭐한다? 송부, 서류를 보낸다. 서류만 보냅니다. 그러면 검사는 이거를 90일 이내에 뭘 한다? 검토를 해가지고 검사가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90일 이내에 이 서류를 뭐 한다? 반환하면 됩니다. 됐죠?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자 뭐가 있냐면 우리 이거 하나 배웠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이제 혐의가 없을 때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고소 고발 사건에 혐의가 없더라는 거야. 혐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고소 사건은 경찰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여러분 나중에 경찰 되면 굉장히 그때 머리 아픕니다. 왜? 하루에 고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별거를 다 고소한단 말이야. 별거, 죄도 아닌 거를. 그럼 고소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배웠죠? 이게 무조건 수사를 합니다. 혐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고소한 사건은.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경찰. 좀 혐의가 있을 때만 수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근데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왜냐? 혐의가 있을 때만 수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뭐 한다? 수사 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것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가 잘 모르겠는데 가출하잖아요. 가출 다 큰 애기들이 성인들이 가출하잖아. 그러면 이제 집에 오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여자애가. 그러면 부모는 뭐를 해? 실종 신고를 하죠. 경찰은 안 받습니다, 실종 신고를. 뭐로 봐버려? 가출로 봐버립니다. 가출로 봐요. 가출이면 수사 안 합니다, 잉? 안 해요. 실종이 돼야만 뭐야? 비상망 때려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번에 여중생 하나 해갖고 죽어버렸죠. 저기 친구 아빠가 불러갖고서 죽였잖아. 그거 있잖아. 그 새끼 유튜브도 한 새끼라며 그거. 부모가 실종 선고를 했는데 경찰이 물어본 거야? 가출로 봐가지고 놔둬버린 거예요. 시체가 발견됐죠. 누가 이거 얻어먹은지? 못 벗었어요, 경찰. 두름 날아가 불고. 그러는 말이 그래. 그러니까 수십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있을 때마다 다 뭐 할 수는 없어? 그건 조사하면 현재 경찰 4배가 늘어나도 부족해. 대충 깔아뭉개는 거야.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뭐야? 진짜 실종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뭐야? 덤떡 있어. 운이야, 운 진짜. 안 그래요? 이게 운이라고, 이게.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다 고소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깔아뭉개보면 뭐가 돼? 진짜 일 하나 터질 수도 있지. 그래서 고소는 무조건 뭘 해라야? 수사를 해라야. 혐의가 있든 수사를 해라는 거야. 혐의는 무슨 혐의에서 오가? 주관적 혐의야. 수사하기 위해 주관적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고소하면 뭘 해라? 수사를 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인생 자체가 운이야, 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래 놨더라고. 누가 딴 사람이 경찰에 했는데 써놓은 글자 봤더니 국민들이 여갈까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 뭐든 느꼈을 거야 아마. 몇십 년에 한 번씩 터진답니다. 그게 몇십 년에 한 번씩. 그때 걸린 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때 걸린 놈은. 자, 혐의가 없습니다. 아까 뭐 한다? 검사에게 뭘 한다? 송부한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소사건에서 뭐 한다? 아주 신중히 처리해. 왜? 워낙 국민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자, 봅니다. 사경은 이제 혐의가 없다고 하면 송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거를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고소한 사건 조사해봤더니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 피해자 이런 사람에게 뭐 한다? 통지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 고소인은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 소속의 장 누구야? 경찰서장이지 뭐야? 어? 장에게 서장에게 뭐라는 거야? 이의신청을 합니다. 아니 왜 혐의가 없냐 이 말이야 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귀찮죠 경찰은.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뭐 한다? 검사에게 송치해버립니다. 지체 없이. 무슨 말이야? 그럼 검사 보고 해봐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해되죠? 이의제기를 하면 그래도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검찰로 뭐 해버린다? 송치해버립니다. 그럼 검사 보고 해봐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해봤더니 혐의가 없더라.
그 당신이 이의 신청을 하면 뭐 한다? 그럼 검사 개발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검찰 사건 송치해버립니다. 송치해버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검사 재수사인데요. 검사는 이제 사법경찰관 약간 송치하지 아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부한 거란 말이야. 송치 안 했으니까 뭘 했을 거야? 송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해야 되고요. 됐죠? 이렇게. 요게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인데요. 글쎄요. 뭐 객관식의 내기는 좋네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확히, 약간 내가 좀 강조한 것도 있지만, 그건 내 입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출제자 입장은 다릅니다. 막말로 출제 새끼가 뭡니까? 뒤에다가 한 달을 갖다가 뭐로 바꿔볼 수도 있어? 할 수로도 바꿔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좀 조심해서 봐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출제위원을 할지라도 경찰 시험에서는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조문이니까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검사 수사 종결입니다. 검사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검사의 그 수사의 지금 범위는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어가지고 아마 뇌물 같으면 특가법만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하고 뭡니까? 뭐 고위 공직자들, 물론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사권은 이제 좁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역시 검사도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는 어디다 보내고 자식할 것도 없죠. 검사는 이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보내고 자식할 것도 없죠. 검사는 뭐 하면 돼? 공소를 제기할 거고, 혐의가 없으면 뭐 한다? 공소를 제기 안 하겠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 하고? 불기소라고 합니다. 기소가 뭐의 줄임말이야? 공소를 제기하는 걸 뭐라 그래? 줄이니까 뭐가 돼? 기소. 한자는 여기 이렇게 읽거든요. 한자네. 기소. 불. 안 한다 이 말이야. 불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불기소의 종류인데, 불기소. 검사 불기소 종류는 첫째, 협의의 불기소. 그냥 일반적 불기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간하다인데, 이건 검찰직 시험에 간혹가 나오고 경찰직은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참고용으로는 알아두세요. 첫째가 범죄 혐의 없습니다. 혐의가 없다 이 말은 범죄를 안 했으니까 혐의가 있겠지. 무혐의. 우리 형법 시간에 유죄가 되려면 구속요건,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범죄 사실이 아니다 이 말.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 그다음에 증거 불충분. 이런 것들을 있을 때는 무혐의 처분 때립니다. 그 다음에 죄 안 되면요, 위법성 조각 있죠. 정당방위랄지. 범죄는 했는데 이 말이에요. 범죄는 했어. 여기 구성요건이 지금 뭐죠? 범죄 사실이잖아요. 범죄 사실을 했다는 거야. 사람을 때린 사실이 있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어. 그런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말이야. 위법성이 없다 이 말이야. 정당방위, 책임이 조각된다는 거야. 이럴 때를 죄안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죄안됨은 뭐다?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 그러니까 범죄를 했는데, 범죄를 했지만 뭐가 안 된다? 유죄가 안 된다는 거야. 유죄가 안 된다. 죄안됨이고 공소권 없습니다. 범죄는 맞아요. 범죄는 맞으면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공소 요건이 있습니다. 공소 요건이 안 맞더라는 거야. 유죄는 맞는데 이를테면 죽어버렸다 할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 재판 못 하잖아. 그래서 범죄한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 검사 하루 수사 중에 자살해볼 수도 있죠. 그럼 뭐야? 공소권 없음이에요. 아니면 뭐다? 공소효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요, 혐의가 인정이 돼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정상을 참작하고, 유예가 일본 말인데 우리말로 뭐야? 보류입니다. 보류. 잠시 검사가 공소를 보류시켜 놓은 겁니다. 왜? 검사 마음이에요. 검사 마음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분 나쁘면 나중에 다시 뭐 해버려? 공소적 해버립니다. 기소중지입니다. 유예는, 보류는 잠시 보류해 놓은 거고요. 기소중지는 잠시 수사를 중단한 겁니다. 왜 중단한 사유는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불명입니다. 소재불명. 알았죠? 그럼 이제 피의자 소재불명 무슨 중지야? 피의자 기소중지고요. 참고인 소재불명 무슨 기소중지야? 참고인 기소중지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 참고인 기소중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경찰들이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귀찮으니까. 왜냐? 봐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끼 찾으러 가기 귀찮지. 이렇게 뭐라 그래? 찾도 안 오고 검사에게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가? 아, 새끼 없어, 안 보여요. 큰 사건 말고 짜잘한 사건. 검사도 귀찮지. 그러니까 뭐가 돼? 참고인 기소중지. 피해자를 봐봐. 만일에 A라는 사람 집에 오늘 절도가 신고가 들어왔어. 에? 이 학원에 들었다 행가자. 경찰 오기는 와야 될 거 아니야. 신고를 했으니까. 보고 가면 귀찮지. 이건 큰 것도 아니고 컴퓨터 산업이 없었는데, 그런 말에 피의자 불특정이라고 올려버려, 검사한테. 범죄 있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 새끼 어디 있는가. 그럼 검사 귀찮지. 뭐야? 피의자 기소중지. 그리고 놔두다가 이제 뭐야? 한 7, 8년 지나가면 뭐야? 미제 사건 되는 거고. 그 안에 혹시 이 새끼 다른 사건으로 걸려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 할 수도 있지. 그럼 뭐야? 하는 거고. 이런 거. 그래서 이 기소중지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명수배된 애들도 보통 뭘 때려? 기소중지 때려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자신이 기소중지된 걸 알았다 그러면 뭐야? 이 새끼 피의자로서 기소중지된 놈은 뭔데, 놈은 경찰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이제 현상금 붙어있는 있잖아. 다 얘를 뭐 되는 거야? 지금 기소중지된 애들입니다. 예전에 경찰 첫 시험 볼 때 얼마나 황당하냐면, 어떤 한 새끼가 와갖고 이제 경찰 체력장 보잖아. 저 기소중지된 체력장 보라도 됩니까? 그래. 개편된 말이야. 호랑이 물론 뭐야? 대가파가 밀어라 이 말이야. 그죠? 기소중지된 놈이 체력장 보도록 갔어, 경찰서에. 뭐야? 대본에 보는 순간 이 새끼 주먹 때릴 거 아니야. 내 놈 다 쳐봅니다. 뭐한 새끼야 이거? 지명수배된 놈이야. 여러분 체력장으로 간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유치장으로 가는 유치장으로. 그래서 호랑이 아구구 굴로 대가빵 밀은 거죠. 이거 지명수배된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기소중지는 이제 뭡니까? 목적자나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걸 말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 불기소 처벌에 대한 불복입니다. 검사의. 제일 먼저 그 고소인 고발인이 해당 검사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했는가? 그러면 검사는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니은입니다. 검찰항고 제항고랑선 고소인 고발인의 것을 고검장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를 합니다. 불복했던 불기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재정 신청이 있다 하겠어요. 고등법. 여기서 중요한 건 재정 신청인데 니을입니다. 헌법재판소한테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건 피해자가 합니다. 피해자. 고발인은 못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때는 배우자나 법정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봐봐. 정말로 자신이 범죄를 안 했어. 나는 정말로 음주운전 안 했거든.
술 근처도 안 갔어. 근데 검사는 음주운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 임마 좀 봐줄 거야. 기소유예 처분해놨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차라리 재판해달라는 거야. 가서 나는 뭘 받고 싶다? 무죄를 받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도 뭐 할 수 있어? 헌법소원할 수 있어요. 단 뭐는 안 되냐면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나라 최고법원 어디야 지금? 최고 상급심은 대법원이죠. 그 옆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둘이 맨날 싸웁니다. 뭐냐면 만일에 법원이 재판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법원이 재판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법부니까 못 한다는 거고, 법원이 한 재판 못 한다는 거야. 헌법재판소 이놈 새끼들은요,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동계는 헌법재판소 있죠. 자기 판례를 위반한 법원 재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원칙은 내면 안 된 걸 하면서요. 그래서 내년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내년에 못하면 뭘 봐야 돼? 다음에 헌법 봐야 돼. 공부해야 돼. 한 과목 늘어나. 내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내년 2번 보잖아. 실력만 있으면 실수는 한 번이면 좋게. 2번까지 안 해. 실수는. 그리고 이제 또 헌법까지 가면 되지 뭐. 그 대신에 뭐가 빠져? 영어가 빠지잖아. 토익 500점이야? 400점이 500점이야. 아직 안 나왔어? 만에 500점 같은데 500점은 가서 눈 감고 찍어도 500 나와. 이제 그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고 이제 안 들려도 돼요. 안 들려도 500점 나와. 400점, 500점 금방 나옵니다. 요게 들려야만 이제 한 700점대가 나오는데 안 들려도 돼. 그냥 가서 봐도 그냥 돼. 그래서 여러분 토익으로 하면 엄청나게 죽은 거야. 영어를 못 없애서 토익으로 해놓은 거야. 토익 대체 맞지? 한국사도 맞아. 한능검 저거? 여러분, 내가 한능검을 이렇게 누구 때문에 봤는데, 딱 중학교 수준이야. 저거. 고급도 마찬가지고, 고급은 고등학교 수준이 됐으면 되나? 엄청 쉬워. 그러면 이제 뭐야? 헌법, 경찰학, 형사법, 소송법 합치자버리지. 근데 경찰학이야 경찰학이고, 헌법은 어떻게 하나 나도 모르겠죠. 그리고 형사법이 합쳐지면 요게 골치가 아파. 나도 모르겠어. 어찌 나올란가. 여기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자기들 말은 소송법은 수사 파트와 증거 파트가 나온다는데, 미친 새끼야. 수사하고 증거만 갖고 소송법이 설명이 되냐? 옆에 있는 것도 짜주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만일에 이게 변호사 시험이 지금 형사법으로 보거든? 투자하기는 편해. 왜? 섞어버립니다. 형법하고 소송법 섞어버린 문제들이 있어. 응? 그럼 뭐야? 완벽히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하여튼 간에 그건 다 내년에 합격, 뭐 1년 더 있으려고. 내년에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문제 관건은 영어예요. 영어. 영어는 1년 사이에 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영어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꾸준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재정신청 고등법원 싸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이것만 한나갔는데 법원서 결정한 거는 뭐 할 수 없다? 헌법 소원 못한다. 지금 오늘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헌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 못한 사람이 무슨 누가 못해? 고발인이 못해요. 그 다음에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누굽니까? 고등법원 결정이죠. 헌법 소원 못하면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잘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사건 처리입니다. 타관성 처리는 다른 검사한테 보낸 거고, 똑같아요. 사법경찰관하고 고소사건 처리인데,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수사를 한 때는 몇 달 이내 공소제기를 결정하냐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검사는 이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을 땐 너무 똑같습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고,
검사가 만일에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송 취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범죄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왜 통지하는가? 공소제기를 하면 이따 배우겠지만 법원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피의자에게 야 너 임마 공소제기 돼서 연락을 해주는데 공소제기를 안 하면은 법원에서 연락을 안 하죠. 그럼 범죄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어찌 된 거야? 공소제기를 당한 거야? 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소제기를 안 했을 때는 즉시 검사가 통지줍니다. 당신 사건 수사 종결됐습니다. 통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 그 이유를 사면으로 설명을 하고 피해자입니다. 사건 피해자와 고소인은 다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고 고소인은 피해자라도 고소를 해야만 뭐가 됩니까? 고소인이 됩니다. 피해자라도 뭘 해야 돼? 고소를 해야 고소인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는 또는 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는 죽었을 때는 이제 배우자 직계 친족이죠. 당해 사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신속히 만다 통지해 줍니다. 알았죠? 신청이 있을 때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신청을 안 해도 이제 그 지검장 재량으로 합니다. 조문에는 뭐야?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번에 법률 봤더니 서울 북부지검에서는 이제 지검장 재량으로 피해자가 해준답니다. SNS 보내준가 봐요. 굉장히 좋죠? 근데 조문상으로는 뭐 한다?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공소제기 수사입니다. 여기도 조심. 자, 여가 수사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임의 수사가 있었고요. 강제 수사가 있었는데 강제 수사가 이제 뭐였냐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런 거였고요. 임의 수사가 배웠던 게 피의자 신문, 참고인 진술 이런 걸 배웠습니다. 맞죠? 공소제기 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 학설은 중요하지 않겠죠? 여기에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학설 대립이 꽤 많습니다. 얘가. 그래서 주관식 문제 많이 나와요. 25점짜리로. 그런데 객관식이 나오면 이름만 합시다. 못합니다. 그러면 공소제기 됐으니까 이 피해자가 지금 뭐로 바꿔진 거죠? 피고인으로 바꿔졌죠. 이렇게 놓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소제기의 사건은 이제 법원에 속하므로 공소제기 전과 같은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당연합니다. 왜? 이제 공소제기 되면 피고인 돼버리죠.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위치를 갖고 있거든요.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수사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는 피고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압수수색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되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뭐 할 수가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화살표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다른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위법이죠. 판사에게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후에 받았잖아요. 신청했지. 이건 위법입니다. 이때 수집한 증거는 뭐가 없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수사는 허용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임의수사는 첫째, 공소제기 후 추가 수사를 위해서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라도 검사는 피의자를 만다?
최순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소제기 후에 다시 검사실로 불러서 말했다. 공소제기했으면 최순실은 뭐가 됐어요? 피고인 됐잖아. 신문합니다. 할 수 있고요. 학설은 필요 없고.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했었죠. 검사가 다시 이제 소환해서 참고인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목격자를 검사가 불러서 진술을 번복한 참고인 진술을 갖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뭐가 없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잘 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이거 하나 배웠어요. 압수수색 할 때 임의 제출물 배웠잖아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걸 뭐라 그래? 임의 제출물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영장 필요 없죠. 뭣도 필요 없어? 사후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요게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는 겁니다. 야, 압수수색이니까 뭐야? 강제수사다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앞에 뭔자가 들어가 있어? 임의수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소제기 됐어요. 요 임의제출물을 수사기관에게 제출한 겁니다. 이게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 가능하냐? 임의수사라 보면 가능하죠. 맞죠? 강제로 보면 안 되죠. 판례가 임의수사로 봤습니다. 요게 시험이 튀어나옵니다. 최근에. 공소제기 후입니다. 공소제기 후에 요 임의제출물 소유, 소지, 보관자가 수사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또는 검사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돼,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뭐로 봤다? 임의수사라는 거예요. 꼭 알아둬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장은 안 됩니다. 영장이 한 건 확실히 뭐예요? 그거는 강제수사잖아요. 영장은 안 되고 임의제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50분, 2시 반부터